안녕하세요. 오늘 이공계 최상위 학생의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동아출판 배연지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바쁘신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강남 대치동 넘버원 초등과학학원 와이즈만 대치센터의 원장님이신 박종구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구 원장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하기 전에요. 하이탑 초등과학과 비주얼 싱킹 과학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과학 공부 방법 4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4가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이공계 최상위 학생, 도대체 어떤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공계 최상위 학생을 실제 어떤 학생인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과학 공부를 잘해. 그럼 최상위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생각만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초등학교 때에는 실제 과학 평가를 볼 때 네. 매우 잘함을 맞으면 최상위 학생일까요? 저희 아이도 매우 잘함 맞았어요. 네. 그러면 최상위 학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매우 잘함은 실제 4단계 평가라서 네. 많은 학생들이 매우 잘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는 시험을 보잖아요. 네. 시험을 봐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A를 맞으면 최상위 학생일까요? A가 제일 잘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A 많은 학생이 30%에서 40%입니다. 아니, 거의 절반가량을 A를 주는 절반은 거예요? 아니지만 네. 네, 3분의 1 정도니까 꽤 많은 학생이 A를 맞죠.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평가로는 구분할 수 없겠죠.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대학까지 가야 최상위 학생이구나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너무 늦잖아요. 늦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고를 영재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네. 영재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1.5% 정도 됩니다. 전국 학생의 1.5%요? 네네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원 입학했다. 네. 그러면 최상위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네요. 네. 그럼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영재학교 과학고에 합격했다. 네. 그럼 그 학생들은 최상위 학생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중학교 때 영재학교 과학고 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그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영재학교는 0.1% 정도 됩니다. 이것은 네. 네, 바늘구멍이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결과로 보면 네. 실제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너무 늦다고 하셨죠. 네,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최상위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제가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전문가십니다. 오늘 정말로 꿀팁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최상위가 되려면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고 네. 그 구분하는 시험을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공계 최상위 학생을 선별하는 시험에 답이 있겠죠? 시험으로 그 학생들을 뽑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네. 선발 시험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수능, 서울대 수시전형까지. 근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학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벌써 대입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대입과 영재교육원과 다 입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공계 최상위 학생을 저 선발 시험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발 시험지는 사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나요? 쉽게 접할 수 없죠. 여러분 들으셨죠? 네. 지금 방송 끝까지 보셔야 시험 문제까지 살펴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공계 최상위 학생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볼 거고요. 네. 분석의 방법은 서울대학교 수시전형, 그리고 수능, 영재학교, 그리고 영재교육원 이런 순서대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고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유형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떨리네요. 네. 마치 저희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네. 대입 수시 일반 구술문항입니다. 네, 참. 네, 근데 보자마자 뭐가 많죠?
글자가 너무 많네요. 아, 네, 글자가 네. 많죠. 그리고 수능 문항도 실제로는 객관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객관식인데 저렇게 글이 많네요. 지문이 기네요. 우리가 시험 봤을 때도 저렇게 길었나요? 아, 점점 더 길어지는 그러지 건가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 유형으로 보면 지문이 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기네요.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기출문항 그리고 영재교육원 기출문항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되게 기네요. 영재교육원은 초등학생이 네. 보는 시험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이 지금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길이인가요? 조금 길죠.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이런 준비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일단 지문이 길다라는 네. 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문형 문항입니다. 지문형 문항이다. 네, 지문형 문항입니다. 그러면 최상위 학생을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지문형 문항을 잘 푸는 학생이겠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는 과학 지문을 즐겨 읽는 학생이 최상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즐겨 그래야지, 읽어야 네, 풀겠죠. 그래야지 풀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즐겨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잘 안 읽거든요. 과학 지문을. 아, 잘 안 읽죠. 그쵸. 그냥 그러니까- 지문도 안 읽는. 네. 그래서 네. 문제를 볼 때 지문이 길면 이거는 인간계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이건 저는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읽기도 좀 전에 많습니다. 포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문을 즐겨 읽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다양한 지문 읽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이라든지 과학 잡지도 많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통해서 훈련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과학 지문을 즐겨 읽는데 개념을 정리를 왜 해야 되죠? 그러게요. 예시를 들면, 영어로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지문을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를 하나도 모르면 읽을 수 있을까요? 단어를 모르면 지문도 이해할 수가 없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과학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과학의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문장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많이 책을 보게 하고 과학 지문도 읽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정확한 개념을 알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모른 채로 많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을 연계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데요. 이건 네. 어떤 거냐면 실제 지문 안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그 심화 개념을 연계하는 훈련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 개념이랑 심화 개념을 같이 공부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항풀이 연습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언제나 항상 마지막은 연습을 실제로 네네네, 해봐야죠. 맞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어떤 걸로 할 수 있죠? 바로 하이탑 네, 맞습니다. 초등과학이죠. 네네네. 그래서 하이탑 초등과학이 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짤막하게. 그렇죠. 짧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쵸. 네, 그래서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단원 전체를 개괄적으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이 단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단원을 끝낼 수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중학교 개념이 나와 있어요. 사실 타 교재들은 초등 과학 교재에 중등 개념까지 연계되어 있는 교재는 찾기 힘들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하이탑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지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연계해서 상위 개념을 한번 지문을 읽어보는 거죠. 그것도 지문형으로 되어 있어서 연습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중등과학 기초 개념으로 후속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 과학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걸 그대로 중학교에 가서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게 되니까요. 네네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항상 마지막은 네, 문항풀이를 해보는 네. 게 좋죠. 그래서 문항풀이 연습으로 보면 하이탑에 서술 문항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로 연습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문 안에 답이 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네. 즐겨 읽어야죠. 아, 네. 많이 읽어야죠.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과 상위 개념을 연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항풀이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벌써 네. 첫 번째 지나갔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시작할 건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네 번째까지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동일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입 수시 일반 구술 문항이고요. 문항을 잘 보실 수 없으니까 네. 제가 좀 크게 했는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읽어드리면 아래 재료를 사용하여 각 비커에 담겨있는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 보시오. 설계요. 네. 갑자기 설계를 하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떤 문항이죠? 대입이잖아요. 네. 대입인데 실험 설계 문항이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실험 설계 문항이 나옵니다, 실제. 오. 그리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 설계가 나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근데 객관식인데도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하죠? 아, 네. 그런데 이제 객관식이지만 네. 실험 설계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문항도 실험 설계 문항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도 마찬가지로 실험 설계 해보시오. 또는 여기 보면 이제 나노봇 설계도를 그리고 주요 기능을 설명하시오와 같이 설계 문항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정확히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단계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실험 설계 문항이 실제 대입부터 시작해서 네. 영재교육원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네요. 그래서 아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밝히셔도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나왔던 네. 문제인데요. 문제를 좀 설명드리면 지문이 꽤 길죠. 지문을 보고 네. 해석하고 김치가 씌어지지 않게 보관하는 장치나 방법을 고안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와, 정말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푼다는 거죠? 아니죠. 중학교 학생이 영재 그렇죠. 학교니까. 중학교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고안한 장치랑 김치 냉장고를 비교하는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신이 있습니다. 설계한 그 장치를 네. 실제 냉장고와 비교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평가까지 해야 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실험 설계 문항인데요. 실험 설계 문항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산출하고 계획하고 수행은 못하겠지만 수행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비교, 장점, 단점을 평가해보는 실험 설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험 설계라고 해서 그냥 설계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까지 해야지만이 설계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아이디어 산출부터 평가까지 해봐야 되는 실험 설계 문항형이죠. 자, 이번에 분석한 두 번째는 실험 설계 문항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험 설계 문항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험과 사고 실험이. 구체적 실험과 사고 실험은 뭐가 다른 거죠? 구체적 실험은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런데 사고 실험은 뭐죠? 사고가 뭐죠? 사고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실험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 네, 머릿속으로 맞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구체적 실험을 해봐야지 사고 실험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교과 기본 학습을 해야 되죠. 그쵸. 그 학습 중에 실험 과정을.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사고 실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나만의 실험을 또 설계를 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려야겠죠. 네. 와이즈만 영재교육에서도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와이즈만 영재교육에서 구체적 실험과 사고 실험은 잘하는 곳이니까. 사실 와이즈만 영재교육은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모르시는 알고 분들이 계시죠? 네네. 네네. 없죠. 네, 과학은 그렇죠. 와이즈만이죠. 네. 그런데 와이즈만 영재교육에서 다니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하이탑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Y지만에서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네. 하이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네네네.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Y지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이디어를 산출합니다. 이 문제를 이 과정을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해야 되는지 네. 아이디어를 글로 써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실험 설계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Y지만에서는 실제 실험을 하죠. 자기가 설계한 걸 실험까지 네네,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다 다른 실험 과정을 쓰고 그거를 실험을 직접 해보고요. 그거를 아이들마다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문제와 거의 흡사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느 곳에도 또 경험하기 힘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 Y지만에서는 사고 실험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뭐 다른 개념이나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네. 가장 특장점이 그렇고요. 네. 그래서 Y지만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이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무료 진단 검사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무료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원래는 유료인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여기서 또 꿀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11월 13일부터 네. 12월 13일까지입니다. 네,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때 무료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문항도 거의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문항과 영재학교 문항과 같은 그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꼭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경험은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Y지만으로는 좀 시간이 안 된다. 또는 하는데 더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하이탑이겠죠. 그렇죠. 네. 교과 기본 실험 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 실험부터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실험 학습이 하이탑에 되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과학 교과서에서는 과정만 나오고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과학 문제집이 있어야 학습이 자율학습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화이트업에서는 과정, 결과, 알 수 있는 사실까지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습하는 방법의 팁을 좀 드리면 네. 실제 이제 실험을 할 때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요? 네. 어머님들이 단계를 다 안다고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책을 봤는데 그래서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데쳐야 되나? 먼저 삶아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실험을 보고서 단계를 연습을 해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네네네. 있는지를 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 아이에게 그래서 이 실험하려면 어떤 단계로 해야 되지 하면서 한번 써보게 하면 아이들이 잘 못 쓰거든요. 단계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돼 있는 단계를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고 실험인 거죠. 아, 그렇죠. 머릿속에서 사고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훈련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네, 문항풀이, 하이탑. 네. 네, 문항풀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탑에는 심화 과정으로 이제 탐구 보고서나 또는 발명품 설계와 같은 네. 영재학교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초등과학에서는 이런 교재는 찾기가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실험 설계. 네, 그렇죠. 실험 설계 저 우등식 훈련이 아주 네, 그냥. 그렇죠. 네. 실험 설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들어가시기 전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하이탑 초등과학, 비주얼 싱킹 과학. 지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 구매하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네.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세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대입 수시 일반 구술 문항입니다. 네, 오늘 대입 문제 많이 보네요. 네네네. 네. 근데 대입 수시 일반 구술 문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수시 때 보는 문제겠죠? 네. 근데 이게 서울대 문제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논술이 없어요? 네, 논술 없습니다. 이게 논술 전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 일반은 수시 보는 학생들 지균 전형이라고 해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이렇게 구술 문제를 봅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구술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구술은 서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서술은 내가 글로 쓰는 건데 네. 그거를 말로 하는 겁니다. 더 어렵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서술을 잘하는 학생들이 구술을 더 잘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네. 문항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낯선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픽업 앰프 특성이나 음색 변질이라는 거는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저도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단어이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런 단어들이 나오고서 네. 문제를 풀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개념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입수 시면 그럴까요? 또 설마 다른 시험도? 네, 영재학교 기출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재학교 기출문항도 보시면 무인탐사선에서 관측하는 것 또는 양안시차, 그러니까 두 눈에서 네. 볼 때 차이가 보이거든요. 네. 또는 입체 영상. 그 이게- 양안 시차 이런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는데 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죠. 그렇죠. 나 이거 모르는데 음. 어떡하죠? 음. 어떻게 풀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이제 지문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문인데 난이도 높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저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포기할 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영재학교가 아니고 네. 영재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에 대해서 나와 세콰이어 있고요. 나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이언트잖아요. 네. 아주 크죠? 큰 나무라고 네,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방화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방화수.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불 끌 때 유용한 나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르겠죠? 모르죠. 네, 그것도 지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를 음. 모르면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방화수라는 용어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 네, 그렇죠. 지문에서 새로운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지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아, 네, 연습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석을 보면 네. 처음 접하는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문항이 네.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입에서 네. 어디까지요? 영재교육까지, 초등까지 네. 다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개념 문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념을 미리 알고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학사전을 통째로 외우나요? 네, 통째로 외우겠다. 이렇게는 안 되죠. 안 네. 되죠. 네. 네.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 또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실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학생이 최상위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이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그 지문 파악을 잘해야 되고 기본적인 바탕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새로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기본 개념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상위 개념과 연계 학습을 한다면 새로운 개념이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런 거니까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일 것 같아 라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기본만 알고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상위 개념까지 연계 학습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지문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 실제 내가 예전에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되짚어서 이 새로운 개념을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념을 그냥 외웠다.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그걸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이탑 초등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하이탑이 되게 좋은 게요. 네. 다른 교재들은 솔직히는 문제집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하이탑은
참고서라는 개념처럼 네. 참고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과학에서 배워야 될 기본 개념들을 정말 총망라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가서 그 개념을 연계해서 애들이 과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등 개념까지 연계한 초등과학 교재는 유일합니다. 하이탑 초등과학이고요. 개념을 보시면요. 초등과학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배워요. 진한 설탕물에는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른다. 이게 끝이에요. 네네. 애들은 왜 높이 떠오르는지 배우지 못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이탑에서 알려드립니다. 왜 높이 떠오르느냐? 부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래서 높이 떠올라. 그러면 아이들은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중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아, 네, 맞죠. 네. 그래서 실제 개념을 처음에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놓으면 네.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자전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죠. 근데 자전거라는 개념을 처음에 배웠을 때 아이들이 이런 게 자전거야. 실제 만져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탑을 통해서 아주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게 네.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위 개념 연계 학습도 되어 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기본 개념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상위 개념까지 연계 학습을 해야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하이탑으로 보면 실제 심화라는 그 장치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는 가장 좋은 게 중등 개념이나 상위 개념을 그냥 개념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쓰지 않고 네.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문형으로 되어 있는 아, 네. 거죠. 그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개념까지 연계 학습할 때에는 하이탑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네,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메모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문이었죠. 지문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실험 설계.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네네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 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근데 저는 네.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 마지막이 제일 아, 중요해요. 네, 네, 그렇죠. 네,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 네, 그래서 마지막은 조금 훈련이 여러 번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내 아이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자기 반성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라이브 방송 볼 때마다 내가 이랬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고 자기 반성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으로 이공계 최상위 학생을 정의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입수시 일반 구술 문항입니다. 오늘 대입 많이 봅니다. 네, 네. 보시면 자세히 이제 보시면 네. 객관식은 없는 것 같죠. 없죠. 그렇죠. 당연히 구술이니까. 구술이니까. 네. 1번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다 이유를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이유요. 네.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내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렵겠죠. 네,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말로써 표현한다는 거는 내 글도 되게 잘 쓴다는 거겠죠. 글 잘 써야 일단 말을 잘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문항도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는 비교해 설명하시오. 또 설명하시오네요. 네. 그러면 영재교육원은 초등학생이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초등학생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네네. 그 설명하시오 하면 한 문장으로 끝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한 문장이면 괜찮습니다. 한 문장이 괜찮나요? 네, 단어를 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단어의 조합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 그러니까 글쓰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하죠. 줄어서 네. 아이들이 글쓰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힘들어하는 어렵죠.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럼 조금 다행이네요. 아, 네. 한 문장은 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항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과학 원리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건데 네.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항이니까요. 되게 난이도가 높겠죠. 그러네요. 네. 그냥 그래서 아는 걸 설명하는 것보다 비교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네 번째로 보면 설명하시오 문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시험 볼 때 아는 대로 쓰시오. 네네네. 설명하시오. 이게 잘 어려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은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지금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서술형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그 서술 문항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수행평가, 중학교 때 수행평가가 있죠. 그렇죠. 수행평가에서도 서술형 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서술형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내가 정답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은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실 네, 때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표현이나 핵심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맞지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기출문제가 이제 대입부터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원까지 네. 있었죠. 네. 거기에서 모두 다 서술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는 표현밖엔 제가 네, 할 그렇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실제로 잘 못하는 게 네. 많은 개념들을 배우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늘어나고 네. 많은 개념들을 습득해야 되는 시기라서 해야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또 자기 완성 들어. 몇 년 남았죠? 3학년이니까? 이제 4학년 되니까 3년 남았네요. 네네네. 네. 3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죠?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최상위 학생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술형 문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서술을 잘하는 학생이겠죠. 당연하죠. 네, 서술을 잘하는 학생 또는 서술을 잘하고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하는 학생이겠죠. 네. 네. 구술 문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글을 잘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네, 책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글씨를 쓸 줄 알아요. 아, 네. 근데 서술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읽기만 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써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이고요. 네네. 그래서 서술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네. 기본 서술 문항 연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난이도 높은 서술 문항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본 서술 문항은 어떤 문항일까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 안에서 네. 의 서술 문항입니다.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네네, 문항-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서술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또 자기 완성 들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서술 문항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연습이고요. 네. 난이도 높은 서술 문항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기본 서술 문항은 연습이고 난이도 높은 건 훈련이죠? 연습은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네. 훈련은 안 하려고 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의미셨군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난이도 높은 서술 문항은 비교하려는데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서술은 못 하겠어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표현을 하실 때 아이가 잘 이야기는 하는데 글은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처럼 난이도 높은 서술을 여러 번 훈련을 해야겠죠. 저희 아이들은 약간 글이 길게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쓰시오.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쓰시오, 네네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아예 읽을 생각도 안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까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 자소서를 하면
자소서, 네. 네. 아이들한테 이제 자소서를 써오라고 하면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올 A 맞는 학생인데도 네. 한 줄 써와요. 올 A를 맞아도 네. 자소서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네, 기본 서류이니까요. 그런데 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제 의미는. 그래서 아무리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도 서술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서술하지?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 A를 받아도 그 자소서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네, 그렇죠. 지금부터 연습해야겠네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서술을 잘하면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3학년 늦지 않았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뭘로요? 하이탑 초등과학. 네, 맞습니다. 오늘 그냥 침이 마르게 그냥 하이탑 초등과학. 네, 하이탑 초등과학에서 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집필에 참여하긴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 서술 문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할 수 있는 문항부터 좀 심화된 문항까지. 그러니까 심화된 문항은 영재학교급 문항도 나와 있어요. 사실 기본 서술 문항은 다른 교재에도 다 네, 많이 나와 대부분 있죠. 들어있어요. 하지만 지금 고난도 서술 문항은요. 하이탑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중등 개념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초등 개념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서술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거. 아까 네,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네.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하이탑 초등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탑 초등과학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영재학교에서 나왔던 문항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고급 정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직강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심화 문제풀이까지 직접 해주셨고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영재원 준비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재원 준비할 때 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도움되지 않아요. 많이 풀어보면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네. 최상위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네. 문제은행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을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네. 문제를 계속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이제 돌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조금 바꿔서 내거나 하진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도 실제 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운전면허 시험 같은. 네. 운전면허 네. 시험은 실제 운전면허 시험은 네. 문제은행 방식이잖아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집을 풀어보면 개념을 익혀야 될 필요는 없고 네. 문제집을 풀어보면 쉽게 맞을 수 있지만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서울대 또는 네. 수능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준비를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은행이 아닙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서술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핵심은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바탕으로 심화 개념까지 연계를 해보고 그리고 서술까지 해보면 도움이 네, 많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석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석을 하이탑에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YG만 대치센터에서도 네. 지금 탑반은 하이탑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 훈련까지 하면 기본 개념부터 서술까지 연계해서 하면 네.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대단하네요. 그럼 YG만에 혹시 다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나중에 아이들이 쓴 거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쓴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2학년이 쓴 거고요. 중학교 2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누가 불러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일기를 통해서 아이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글쓰기 훈련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40분 동안 지금이 가장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정도의 글을 스스로 쓴다는 게 네네네,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쉽지 게다가 않죠. 과학 네네. 내용으로. 근데 이게 이제 과학 개념을 통해서 글쓰기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학년이 쓴 거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를 해보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원장님이시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하이탑을 한 단원을 학습을 하고요. 네. 그 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네. 그림이나 글로 처음에는 그림이나 글로 천천히 써본다거나 그래서 나중에는 차근차근히 그게 모여지면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 단원을 공부를 하고 네, 보고 써도 되나요? 네 보고 써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과학일기를 쓸 때 네. 처음에는 한 줄을 쓰거든요. 한 줄이요? 네, 한 줄. 한 단원을 한 줄로 끝내요? 배웠던 거를 한 줄 정도 쓰죠. 오, 처음에는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네. 그런데 그게 천천히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좀 늦었죠? 내일부터라도 당장 애들이랑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네네네. 라이브 방송 볼 때마다 애들이 자꾸 하는 게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아, 네.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네. 서술이 강한 아이들이 저는 최상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네 번째 마지막 네네네. 메인이었죠?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서술은 저는 통합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서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구술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말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이탑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네. 말로 표현하게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술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탑은 이제 노란색으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되어 개념. 네, 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력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도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학생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은 쓰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말로 표현하는 친구가 처음엔 쓰기 좀 어려워합니다. 먼저 말로 표현하는 네네네. 학생은 네. 그래서 말로만 표현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를 서술로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글쓰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네. 부력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해봐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 이후에 아이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써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팁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이공계 최상위 학생을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총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과학 지문을 즐겨 읽는 학생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험과 사고 실험을 경험한 학생. 네, 이것도 기억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학생.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쉽게 이해할 수 네. 있는 학생.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다고 네, 했죠? 메인이죠. 네. 서술을 잘하는 학생. 서술을 잘하는 학생. 네. 자, 그러면서 요 4가지. 의사소통까지 잘하는 네, 네. 학생까지 네. 포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그럼 늦죠. 중학교 때도요? 중학교 땐 바쁘죠. 네. 그래서 초등부터 길러야 됩니다. 초등부터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초등부터 길러야지만이 충분히 이 능력들을 기를 수 있고요. 네. 이걸 어떤 걸로 할 수 있죠? 자, 4가지 말씀드렸던 능력 바로 하이탑 초등과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탑 초등과학은요. 첫 번째, 과학 지문을 즐겨 읽어야겠죠? 지문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 실험과 사고 실험 말씀하셨었죠? 네네네. 실험 설계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신개념이 나왔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최상위 이공계 학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과 연계시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서술형 문항인데요. 기본 문항 외에도 영재원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창의 서술형 문항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저자 직강도 되어 네. 있다는 거. 네. 요래서 하이탑 초등과학 구매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일주일입니다. 공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하이탑 초등과학 요걸로만 끝인가요?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와이즈만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이즈만 어떤 곳인가요? 네, 초등과학 학원에서는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죠. 네, 모르시는 분도 없죠. 네, 따라갈 곳이 없죠.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 대치센터에서는 탑반에서는 네. 저희 교재 말고 따로 이제 하이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 최상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하이탑을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만에서 가장 장점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배울 네. 수 있다. 그리고 실험 탐구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네. 가 가장 이게 핵심입니다. 참 매력적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자기가 사고한 실험 설계 과정을 실제로 실험까지 연결해서 네네네.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딱 들으시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럼 하이탑 이제 사고요. 와이즈만 이제 등록해야겠다라고 네, 그렇죠.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네. 우려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이탑을 이제 구매를 하고요. 네. 자, 엄청 좋은 거니까 이제 5장씩 풀어. 약간 제 얘기 하시는 거. 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과학이 흥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모든 게 다 흥미부터 네, 시작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흥미 그리고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그래야지 실력이 쌓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흥미가 없으면 나중에 언젠간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흥미를 어떻게 불러일으킬까라는 생각으로 보면 네. 뭐 와이즈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흥미를 해도 되는데 네. 하이탑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하이탑에도 흥미 요소가 있겠죠. 있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비주얼 사이언스라는 그 장치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저 한참 봤어요. 되게 그림으로 개념이 자세히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액체탑 만들기 네. 이런 것도 집에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먼저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 그림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크게 아이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건 무슨 그림이지? 한번 읽어볼까? 이 생각이 들 수 있게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먼저 아이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도록 읽어보신 후에 그럼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코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하이탑은 최상위 학생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이탑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있죠. 지금 하이탑 초등과학과 함께 비주얼 싱킹 과학을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주얼 싱킹 과학 지난번에 라방 했을 때도 엄청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랬나요? 그게 왜 그랬냐면 과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펼치자마자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주얼 싱킹이 아마 어떤 건지 요즘 아실 거예요. 이미지 하나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책이에요. 강의도 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네.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딱딱했나요? 아유, 원장님 명강이시죠.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네, 손글씨로 과학이 아직은 네. 시작하기 두려운 아이들은 손글씨로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강의는 저도 처음. 맞습니다. 네, 새로운 인데요? 시도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매체가 다양하게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손글씨 이미지로 된 강의, 짧은 강의를 보고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럼 1, 2, 3권을 다 하시면요. 초등 과학 개념을 한번 훑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 하이탑 과학으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흥미부터 시작해서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력이 쌓아가는 과정이 다 되어 있네요. 네, 비주얼 싱킹 과학으로 시작해서 하이탑 그리고 조금 더 실전 경험을 하고 싶으면 와이즈만 강남 네. 넘버원 대치센터로 네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하이탑 초등과학으로 시작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와이즈만 원장, 대표 원장님이시죠. 네, 넘버원 원장님께서 직접 집필을 하셨고요. 저자 직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에는 하이탑의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솔직히는 해답지였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걸 눈치를 채셨군요. 네네네. 왜냐면 네. 다른 교재에서 해답지를 봤을 때 컬러풀하지 않고요. 네. 되게 해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해설은 그냥 답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하이탑 초등과학의 해답지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개념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보시고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 틀렸어. 요거 한번 보고 싶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해답지만 보셔도 보충 개념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사진 이미지도 다 수록되어 있어서요. 사실 해답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오답 노트는 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집필할 때 네. 해답지 쓸 때 좀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이탑 초등과학으로 시작을 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총 4가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기억을 한번 되짚어볼게요. 아, 네네네. 첫 번째, 과학 지문을 즐겨 읽는 학생이 되자.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구체적 실험,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는 사고 실험을 지금 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학생이 되자. 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문을 통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 되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였죠. 네 번째. 네.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네 번째는 서술을 잘하는 학생이 되자. 서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말로도 표현해보는. 네. 네. 요거 4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어머님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예요. 이게 쌍방향이었으면 더 많은 정보를 그렇죠. 네,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너무 바쁘신 분을 어렵게 모시고 나서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 과학을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환경이 되도록 동아출판 와이즈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요. 자, 하이탑 초등과학과 비주얼 싱킹 과학.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놓치만 공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와이즈만. 네, 와이즈만도 무료 진단 검사 기간입니다. 네.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이 방문해서 시험 보고 아이의 실력을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3일까지입니다. 네, 원래는 유료니까요. 기간 한번 아주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고생해 주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